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드FM에서 소방관계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임현입니다. 자, 이번에 2018년 4월 7일에 있었던 공채 시험의 소방관계법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의 그 난이도는 대체로 좀 무난한 정도의 난이도, 평년 대비 무난한 난이도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상당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자, 이 시험에서는 이제 이 네 가지 법에서 이제 고루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출제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소방기본법, 기본법에서 5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소방 시설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서는 한 문제 더해서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공사업법, 공사업법에서 4문제,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여기서는 5문제.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제 5문제 정도 비중으로 나온다고 하죠. 한 법당. 그래서 소방시설법이 한 문제 더 나오고 공사법이 한 문제 덜 나오고, 그래서 이게 평년의 수준과는 비슷한 정도의 분포가 있었고, 난이도도 대체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특징을 들자면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왔죠. 박스형 문제가 5문제 나왔어요. 박스형 중에는 이제 조합형하고 빈칸 채우기형, 자, 이게 3문제, 2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조합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에 몇 개 개수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열해가지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골라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단순 사지선다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조금 익숙하게 되면 결국 단순 사지와 뭐 큰 차이가 없고, 결국은 우리 공부하고 있는 법령에 어느 정도 충실히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문제의 난이도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일단 이런 유형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바로 1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또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이 조금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행 법령에, 지금 현재의 법령에 가장 맞게 좀 보완이 된 내용으로 수정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소방시설업의 종류 하면 이거 시험에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 이번에 또 나왔죠. 자, 4가지로 업종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소방시설 설계업, 공사업, 그리고 공사 감리업, 방염 처리업. 그래서 설, 공, 감, 방. 뭐 이렇게 4글자만 기억하셔도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 가, 나, 다만 옳고, 라번을 보시면 점검업, 바번은 관리업인데 이런 업종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와 바를 제외한 나머지 가나, 다마.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실제 유의하실 것은 이 시험에서 가번 지문을 보면 소방 공사 감리업이라고 제가 제대로 적어 놨는데, 시험에서는 소방 시설 감리업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우리 법령에서는 아주 정확한 명칭이 중요한데 조금 부정확한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현행 법령에 맞게 공사 감리업으로 제가 수정해서 지문을 만든 부분, 그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자,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임시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위험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간단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설치라든지 철거가 쉬운 것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4가지죠. 소, 간, 경, 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 1번에 있는 것처럼 소화기 그리고 간이 소화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비상 경보 장치죠. 그리고 맨 끝에 간은 간이 피난 유도선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임시 소방시설로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옳고 2번이 틀렸죠.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시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건 설치나 철거가 아주 쉽게 쉬운 장비에 설비여야 하는데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설치라든지 또는 철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의 내용에도 포함이 될 수가 없는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답이 되겠고요.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가연물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특수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길이 빠르게 번질 우려가 있는 것들이죠. 그 기준 수량, 이 수량이 그동안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됐고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200kg인 면화류. 네, 이건 옳은 지문이 되겠죠. 면화류 같은 경우는 200kg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200kg면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2번. 350kg인 나무 껍질이다. 나무 껍질의 기준은 400 기준입니다. 400. 400kg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 여기에는 나무 껍질뿐만 아니라 대패밥 이것도 다 400kg 이상을 기준으로 하니까 350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3번 1200kg인 볏짚류다. 볏짚류 같은 경우에는 1000kg 이상이니까 1200kg면 해당 사항이 있겠죠. 자, 1000kg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넝마, 종이, 부스러기, 사료, 볏짚류, 넝사볕 뭐 이렇게 많이들 기억을 하시죠? 여기 해당 사항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4번을 보면 3,500kg인 고무류라고 나와 있는데 고무류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수지류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합성 수지류 중에서 합성 수지류는 이제 발포가 된 것과 발포시킨 것과 그 외의 것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발포시킨 것은 20세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그 외의 것은 3,000kg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 발포시킨 것은 2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자, 그다음에 그 외의 것은 3,000kg 이상인데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무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3,000kg이 기준이니까 3,500kg이라면 바로 특수가연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설치와 변경 시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 또는 신고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에 관한 문제고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그동안 언급이 됐던 거고 자, 1번을 보면 제주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장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제 허가권자고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 그다음에 2번.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할 때는 이때도 설치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잘못됐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을 보시면 위치구조 설비의 변경은 없이 2번 지문과 다르죠. 변경 없이 당해 제주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 품명,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한다. 그래서 품명이나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는 것에 그친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허가까지는 필요 없다. 이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달라지고요. 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1일 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그래서 이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10배의 저장소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수산용 나왔죠? 뭐 농해용, 축산용, 수산용, 뭐 난방이라든지 건조 설비 이런 경우에는
지정 수량 20배 이하일 때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농해 축산 수산 중에서 여기 수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정 수량 10배짜리니까 20배 이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허가나 신고 모두 필요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다음 페이지 5번으로 가보죠.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원칙적으로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군가가 지정을 요청을 해서 또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죠? 이런 지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별 규정을 하나 둔 거고요. 바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때에는 소방청장이다. 그래서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서 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6번 문제. 소방시설 법령상 자,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 자,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도 출제 비중이 높았던 문제였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머리 글자로 많이 기억을 하죠. 고가복 도소지. 자,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 수가 있어요. 고는 이제 고층이 되겠죠, 고층. 자, 고층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자, 이 경우가 됐고, 가는 지하가죠. 가. 지하구나 이런 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하가로 기억을 하시면 좀 유용하겠고요. 그다음에 복은 뭐죠? 바로 복합건축물이에요. 근데 복합건축물은 숫자가 뒤에 나오죠.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엔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5층 이상.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는 뭡니까? 도매, 소매 시장. 그래서 판매 시설 중에서 도매, 도소는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묶어서 도매, 소매 시장 같은 경우 바로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다. 그리고 또 지는 지정이죠, 지정. 그래서 본부장이나 서장이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고가복 도소지 이걸 가지고 답을 맞추면 손쉽게 고를 수 있었고요. 1번은 고층 건축물 바로 지하층 제외한 층수 13층이니까 11층 이상이니까 옳은 지문이고 2번 지하가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그 다음에 3번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4천이 아니죠. 5천, 그죠? 5천 이상 또는 5층 이상이니까 4천 잘못됐습니다. 3번이 정답. 다음 4번 판매시설 중 도매, 소매 시장 고가복 도소지의 도소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또 넘어가 보죠. 자, 7번 문제.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 공사업의 등록 기준. 자, 공사업 같은 경우엔 기술 인력도 필요하지만 일정한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업의 등록 기준 하면 두 가지. 기술 인력 플러스 자본금입니다. 그리고 2번이 그래서 답이고요. 자본금 옆에 자산평가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개인일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고요. 기술 인력 플러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기준이 되겠고 2번이 답이고요. 뭐 예를 들면 설계라든지 감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본금은 필요가 없죠. 바로 공사업에 한해서 자본금 기준이 있고요. 자본금은 1억이 기준입니다. 자본금이든 자산평가액이든 모두 1억이 기준이었죠. 자, 또 넘어가 보죠. 8번 문제입니다. 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상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평소 유심히 공부를 했던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먼저 1번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 스프링클러라든지 물 분무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연면적 얼마? 5천이 기준입니다. 4천 틀렸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연면적 5천이고 11층인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5천 플러스 11층 이상이죠. 예. 그래서 여기 7층이 잘못됐죠. 아파트라고 한다면 연면적 5천이고 11층인 아파트 또는 뭐 11층 이상인 아파트 이렇게 해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3번.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틀렸죠. 1000제곱미터 기준입니다. 공공기관일 때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든지 또는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1000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4번 재현 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바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9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법 시행령상 책임감리원으로 고급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공사 현장으로 오른 것은, 자, 감리원 누구를 배치할 거냐? 특급감리원 중에 소방기술사 배치 기준도 있고 특급감리원도 있고 고급감리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고급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을 물어보는 거고요. 고급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는 물 분무등 소화 설비라든지 또는 재현 설비가 설치된 공사 현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기준이 나오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공사 현장. 아파트 공사 현장.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지문상으로는 3번이 답이 되겠죠. 재현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시설물의 공사 현장.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1번을 보면 지하층 포함한 층수 4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이다.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되죠? 바로 특급 감리원 중에서 소방 기술사를 배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급 감리원 중에서 소방 기술사가 배치되어야 하고요. 그다음 4번은 지하층 포함한 층수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이다. 이거는 특급 감리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상관이 없고요. 3번이 답이죠. 자, 10번 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설치 기준 문제 또 심심찮게 출제가 되고요. 이번에 또 나왔죠. 자, 먼저 1번. 채광 설비, 불연 재료, 그리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맞고요. 2번. 조명 설비의 전선, 내화, 내열. 그래서 화재에 견디고 열에 견디는 전선으로 한다. 3번에 환기 설비 국기구 크기는 최소 얼마 이상? 800cm, 제곱센티미터 이상 맞고요. 4번. 환기 설비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죠. 자연 배기 방식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 설치해서 올라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높은이 아니라 낮은으로 해야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 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요거는 이제 조금 신경을 덜 쓰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확인을 해보죠. 위반 행위,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게 뭐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따라서 각각 뭐 예를 들면 1차 위반은 경고하고 2차 위반은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은 자격 취소라든지 이런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한 문제고요. 최근
뭐뭐간 1년입니다.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차, 2차, 3차 위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차수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달라진다. 그래서 앞에 가로는 1년. 그다음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이냐. 위반 사항에 대한 뭐뭐와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 자, 요 가로 앞에 두 번째 가로 부분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다시 적발한 날. 요 기준 하에 그 기간 동안 1차, 2차, 3차 위반 횟수로 처분이 가중이 된다는 뜻이고요. 지문에서는 정확하게 행정처분 받은 날이라는 표현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객관식의 특성상 이게 조금 명확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정답은 행정처분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긴 하는데 행정처분을 한 날과 행정처분이 도달이 돼서 받은 날은 오차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당일날 전달이 됐다면 같은 날이 되겠지만 뭐 다음날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부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식의 특성상 이거는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장 가까운 걸 고를 수밖에 없죠. 그게 객관식의 또 특성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답은 행정처분일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12번 갑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지하 저장 탱크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액체 누설 검사 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이중관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소공, 작은 구멍이 없는 상부다. 그러면 단관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고요. 2번, 재료는 금속관이나 경질 합성 수지관으로 해야 된다. 단단한 재료를 사용하자는 뜻이죠. 3번, 관은 탱크 전용실 바닥 또는 탱크 의 기초까지 닿게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답이죠.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뒷부분에 보면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없도록이 아니죠. 쉽게 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검사할 때 쉽게 열 수 없다면 검사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열 수 있도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도록 없도록 이런 걸 살짝 변형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수소가스 넣는 기구는 이것도 아마 여러분 유심히 좀 신경을 써서 공부하신 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번이 답이죠. 바람이 초속 6m? 아니죠. 7m 이상 부는 경우에는 띄워서는 안 된다. 7m 이상 불면 상당히 이제 위험성이 커진다는 해석이 되고요. 7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2번. 경마장에서 수소가스 넣는 기구를 운반하거나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네, 이것도 옳은 질문이죠. 자세하게는 어떻게 됐냐면 공연장이라든지 집회장이나 관람장 이런 곳에서는 띄우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관람장의 세부 내용에 바로 경마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띄우지 말아야 하는 기구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옳은 지문. 자, 다음 3번. 수소가스는 용량의 90% 이상 유지. 그래서 수소가스가 90%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 이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4번에 띄우는 각도는 너무 팽팽하면 안 되고요. 45도 이하죠. 그래서 4번도 옳은 지문. 1번이 답입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소방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용어 문제가 또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고요. 이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먼저 1번 옳은 거 고르시죠. 1번이 답입니다. 관계인이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바로 소점관이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그다음에 2번 관계 지역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만 만자가 잘못됐죠. 그래서 소방 대상물이 있는 그 장소는 물론이고 거기에다가 및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에 필요한 지역이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니까 틀렸고 3번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항해 중인 선박 이거 잘못됐죠. 선박에 메어든 그죠? 항구에 메어든 선박의 하나다. 이 규정 아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항해 중인 거는 소방 대상물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아주 여러 차례 나왔고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서장만 이것도 만자가 잘못됐죠. 소방본부장, 서장 등입니다. 자,
우리 해설을 한번 보시면 4번에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그 밖에 위급한 상황 발생 현장에서 소방대 지휘하는 사람이다. 꼭 소방본부장 서장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부장 서장은 대표적인 예시고 그 외에 또 다른 뭐 소방 현장에 출동한 소방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면 소방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자가 잘못됐습니다. 자, 1번 답이고요. 다음 15번. 소방시설 공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 자, 1. 소방시설 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하는 영업.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시설 설계업, 소방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 공사 설계도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 적법 시공을 확인하는 업이 어떤 거죠? 네, 감리업이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 3번.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 공사를 감리하는 사람. 이건 정확히 옳은 표현이고요. 4번 발주자. 자,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사람. 말하자면 일을 맡긴 사람이죠. 그리고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옳은 표현입니다. 2번 정답이고요. 다음 16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신호도 출제 비중이 매우 높았던 문제였고요. 옳은 것은 1번이죠. 경계신호는 타종 1타 연이타고 계속 1타 연이타 반복이고 사이렌은 5, 303이죠. 5초 간격 30초씩 3회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발화신호는 어디가 잘못됐나요? 앞부분에 타종은 연 3타 반복 후 난타라고 되는데 앞에 부분이 없어져야 돼요. 그냥 난타입니다. 발화가 됐다 그러면 그냥 난타로 타종을 알리고 사이렌은 553이죠. 5초 간격 3초씩 3회입니다. 그리고 3번의 해제신호는 타종은 연 2타 반복이라고 되어 있죠? 아닙니다. 해제신호는 어떻게 되어 있죠?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이죠. 그래서 앞에 지문이 틀렸고 사이렌은 1분 1회 맞고요. 그다음에 훈련 신호는 타종 연 3타 반복.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뒤에 간격이 잘못됐죠. 5초 간격 1분 3회가 아니라 10초 간격이에요. 1분 3회. 그래서 10초 간격 1분씩 3회.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17번으로 갑니다. 소방시설법상 방염 성능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는 것은 방염 성능 기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출제 비중이 매우 높았던 부분이었죠. 먼저 기억번. 많이들 맞추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번호에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몇 초 안에 끝내야 된다? 20초죠. 바로 여기 불꽃을 올리며 하면 20초 이내. 그리고 니은번은 또 비교해서 기억을 하셨던 부분일 겁니다. 자, 불꽃 제거한 때부터 불꽃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 그칠 때까지는 10초가 늘어나죠. 30초 이내. 자, 다음 디귿번. 탄화 면적은 50, 20이죠. 앞에 면적 50제곱미터 이내고 길이는 20cm 이내. 자, 그 다음에 리얼번. 불꽃에 의하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접촉 횟수는 몇 회 이상 접촉을 해야만 완전히 녹는다? 3회 이상입니다. 4번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발연량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 밀도 바로 400 이하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18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완공검사 신청 시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완공검사라고 하는 건 완공이 된 다음에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뭐 지하에 매설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매설한 다음에 검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규정들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완공 후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지하 탱크에 있는 제조소다. 그러면 지하 탱크 매설한 다음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설 전이 되고 옳은 지문. 그다음에 2번 이동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동 저장 탱크 완공한 다음에 어디에 둘 건지 확보한 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는 이게 정답인데 상치 장소를 확보하기 전 완공 후가 아니라 완공하고 상치 장소를 확보한 후, 그러니까 어디에다 둘 거냐 상치 장소를 확보한 이후에 완공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완공 검사 신청을 이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2번 정답. 다음 3번. 이송 취급소의 경우에 이송 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맞고요. 다만 지하나 하천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일 때는 매설 전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죠. 이때 위험물 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이나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이 시기에 하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면 다음 페이지에 해설 내용 있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조 신청 시기 중에서 4번을 보세요. 4호. 보면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완료된 후에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시기에 놓고 가나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온 거죠. 자, 가번. 위험물 설비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바로 이 규정이 출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 소방서장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그죠? 묻기 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번.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이렇게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번에 19번 문제로 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1인 안전관리 중복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개수가 적고 가까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명의 안전관리자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숫자가 중요하죠. 가번을 보면 보일러, 버너, 위험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 일반 취급소와 그 취급소 공급하기 위한 위험을 저장하는 저장소 7개 맞습니다. 그래서 가번 옳은 지문이고, 나번은 동일 군내에 있는, 앞에는 문제가 없는데 11개가 잘못됐죠. 옥내 저장소는 10개 이내입니다. 10개 이내의 옥내 저장소. 그리고 다번도 동일 군내에 있는 11개가 아니라 이것도 10개 이내의 안반 탱크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10개 이내에 해당이 되는 거는 내, 외, 암이 되겠죠. 옥내, 옥외, 안반 탱크. 이 세 가지가 10개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번은 동일군에 있는 31 숫자 잘못됐죠. 30개 이내의 5개 탱크 저장소. 그래서 숫자가 잘못돼서 나다라는 틀렸고요. 가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개수 제한이 없는 거 있죠? 모든 다 탱크란 말이 들어가고요. 옥지간 탱크입니다. 자, 그래서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 옥내, 지하, 간이 탱크. 옥외 탱크는 여기 30개 이내고요. 나머지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는 개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20번이죠. 자, 소방시설법령상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원칙적으로는 기존 시설 같은 경우는 변경 전 기준에 의하는데 예외를 둬서 강화된 기준에 의할 것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걸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두 문자로 많이 기억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적어보면 소경속피 공로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소화기구고, 이거는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요거는 피난, 예전에는 피난 설비였는데 정확하게 피난 구조 설비로 명칭이 구조란 말이 추가가 됐죠. 피난 구조 설비. 그다음에 공은 뭐예요? 공동구. 그래서 지하구 중에서 공동구에 해당이 되는 거, 바로 강화된 기준 적용 대상이고,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과, 여긴 노유자 시설, 여긴 의료 시설인데, 요거는 몇 가지가 딱 딸려 나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 간, 탐, 단, 스, 간,
자탐, 속 이렇게 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요게 최근에 신설이 된 내용이에요. 요거.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2018년 6월 26일 날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했던 분들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 그리고 자탐 설비, 그리고 자석 설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골라볼까요? 자, 1번, 가번에 소화기구 해당 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나번에 피난 구조 설비 해당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다번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없죠. 여기는 이제 여기 노유자나 의료시설에는 등장해야 돼. 이런 말이 없다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탈락. 그래서 다번은 틀렸고, 라번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노유자 시설은 간탐단이죠. 그래서 여기 스프링클러가 잘못됐죠. 그 다음에 마번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 속보.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래서 맨 끝에 마번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죠. 가나마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이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한번 기출 해설을 한번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게 좀 이 정도면 할만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건 되게 어렵네 라는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최근의 기출 경향을 꼼꼼히 검토를 하시고, 또 기출이 자꾸 검토하면 할수록 자기가 이제 문제를 또는 중요도를 분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최근에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변형할지 이런 걸 궁리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앞으로 또 이제 강의하는 내용은 소방 아카데미라는 사이트에 또 강의가 올라갈 거고요. 또 제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또 그쪽에 접속을 해서 또 앞으로 수강도 하시고 좋은 인연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기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